요즘 취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학 졸업생들의 고민이 많죠? 그런데 신입 초임 연봉 평균 약 3,600만 원, 연봉 탑 10 평균 연봉은 약 5천만 원인 신의 직장,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험생이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역인재 할당제 또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 내용을 살펴보면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이전 공공기관 등의 채용 규모, 이전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지방대학이라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 졸업자보다 지방대학 출신 학생에게 공공기관 등의 채용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법의 시행령 제30조의 2, 제2항에 보면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즉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것도 세종이나 대전 등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하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아니어도 지역대학,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하죠. 그래서 줄여서 지거국, 여기에 진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이렇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숫자가 매년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340개 기관이었는데요. 올해 2021년에는 350개 기관으로 10개가 늘었어요.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같은 곳들이 있어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공공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건 수도권의 과밀한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때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공공기관을 이전 공공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109개 기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2020년에 21개 기관을 추가해서 총 130개 기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세종 20개, 대전 17개, 전남 13개, 부산 12개, 충북 11개 등의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8-19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 채용 대상 기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8년에 23.4%에서 2019년 25.9%로 늘었어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서 향후에도 채용 비율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30% 의무화했는데요. 이게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위에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022년도 이후에 30%를 적용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채용 할당제랑 채용 목표제의 차이예요. 채용 할당제라고 하는 거는 소위 커터제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성적이랑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지역 인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2018년부터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채용 목표제는요, 지역 인재 이외의 타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 인재가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 인원 외로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그 A라는 공사가 있어요. 거기서 10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30%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27명밖에 신규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3명을 모집 인원 외로 추가 합격시켜서 총 103명을 합격시킨다는 겁니다. 원래 100명이었는데 3명이 늘었죠. 그게 이 3명을 정원 외로 이제 합격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 출신 인재들의 채용 폭도 더 넓히고자 한 거죠. 자, 대졸자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수준의 연봉, 그다음에 직업 안정성,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겠죠. 특히 몇몇 공공기관은요, 일반 사기업하고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라는 곳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앞서 살펴본 이전 공공기관 130개 중에서 129개 기관에 신입사원 초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높은 순으로 20개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초임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네요. 그 뒤를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이 4,900만 원 정도고요. 탑 20 중에 마지막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도 4,300만 원 수준이네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모 연구원 같은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졸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취업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29개 기관의 신입사원 초임 평균은 약 3,750만 원 정도였네요. 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뭐 그건 상관없이 입시 그리고 취업이라는 측면에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미래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역의 대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학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지역 거점 국립대가 좋겠죠. 왜냐하면 최근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시죠. 이러면서 대학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2021학년도 정시에서도 추가 모집 인원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이렇듯 지방 대학들도 통폐합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립대학보다는 지역 국공립대, 특히 직어국을 중심으로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근처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 거점 국립대다 보니 아무래도 해당 대학 졸업자들이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점 국립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 고교 혹은 뭐 그냥 일반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으로서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하면 공공기관 입사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꼭 수도권 대학만 고집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